첫 번째, 담임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상태라면 부모님께서는 우선 담임 선생님과 즉시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담임 선생님은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만 알려달라라고 말씀드려서 선생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행위를 누가 본 사람이 있나요? 목격자가 있을까요? 대화 녹음이나 SNS 캡처 사진이 있나요? 같은 질문을 넌지시 끼워 넣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제출할 만한 증거는 무엇인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 선생님과는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학폭 사건은 결국 학교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사건의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사안에 관련된 선생님은 학폭위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학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학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요, 말 그대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학폭 사건을 조사하고 부모님들과 통화를 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해서요, 선생님과 통화하는 도중에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선생님이 중간에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선생님이 곤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와 같은 배려의 말을 전한다면 선생님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풀고 안도하면서 친근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요, 반대 증거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학폭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생님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의 참석 통지 안내서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 설명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해서 당시 상황, 목격자 여부나 증거 여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B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다고 하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주변 친구들에게 A는 B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친구들에게 누구누구야, 내가 B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니?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들이 아니, 없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캡처를 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 학생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를 풍부하게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